그렇죠. 지금은 그래야 할 때입니다. 자, 주식이 많이 올라왔죠. 오른 건 좋은데 올랐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인데 이럴 때 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돈들은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2일입니다. 정말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많은 분들이 새해를 비롯해서 뭔가 투자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채널에 계신 많은 분들은요, 목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채권형 상품을 찾거나 파킹을 해두거나 자산 배분 쪽으로 공부를 해보거나 그런 선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공부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바로 금리들입니다. 이런 단기 채권형 상품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정리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자, RP 무슨 뜻이죠? 리퍼처스 맞나? 맞아요. 근데 뒤에 글자 하나 더 있습니다. 리퍼처스 어그리먼트까지의 RP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환매 조건부 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이걸 다시 풀었으면 되사주기를 약속한 채권이에요. 증권사가 다시 되사주기를 약속하고 되사줄 때는 금리를 준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용했던 예금이랑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MF 뭐죠? 머니마켓 펀드. 그렇죠. CD 양도성 예금 증서. 갑자기 Certificate of Deposit. 그 다음에 발행원. 발행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잔존 만기가 1년 이내에 들어온 채권들을 단기 채권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단기 채권형 상품들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다 단기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금리 상황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금리를 이제 이걸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용하는데요. 자, 1월밖에 안 됐습니다. 11월 달에 이 영상 찍었어요.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짠! 금리가 최근에 조금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해가고 있고 이 속도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계속 매번 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쫓아가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면 우리는 자 3.25, 3.0, 3.0, 2.75, 2.75 보통 한 칸에 0.25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2.5, 2.5, 2.5, 2.5, 2.5입니다. 어찌 보면 어때요? 우리는 계속 기준금리는 동결 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런 시장의 금리는요, 뭐에 영향을 더 많이 받나요? 경제상식 나왔다. 자, 기준금리는요, 말 그대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 그런 거 해봤죠? 학교에서 한 명이 기준 하면 거기 맞춰서 줄을 설 거 아니에요. 양팔 나란히 하면서. 근데 그 양팔 나란히 하는 게 어쩔 때는 듬성듬성 어쩔 때는 촘촘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까지 모든 걸 의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요, 말 그대로 정책금리죠. 정책적으로 의도한 기준일 뿐 실제로 시장의 금리는요, 보통 10년물 금리 같은 걸 확인하는 이유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이었어도 우리의 발행원 금리, RP 금리, MF의 금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게 반영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는 반영이 되는 거죠. 기준금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책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시장금리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엄청 높았잖아요. 4.75, 4.5, 4.5, 4.5, 4.5, 4.5, 4.5 계속 가나 싶다가 갑자기 4.25, 4.0, 3.75입니다. 자, 이게 작년 말인 거죠. 2025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는 기준금리는 그대로였지만 시장금리가 달라져가지고 발행금리나 이런 거 금리가 조금씩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걸 확인해 볼 만할 것이고 미국은 어때요? 딱 대놓고 떨어졌다.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이전에 썼던 그 템플릿을 그대로 해서 숫자만 이제 변경할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은 네. 확실히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미국이 숫자 훨씬 자체가 높죠. 높기 때문에 훨씬 높긴 높죠. 이제 시장금리는 보통 선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먼저 움직일 거고 우리가 이용하는 RP나 발행업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낮춘 게 지금 반영되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RP 금리입니다. 이제 개념 설명은 따로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자, 개념 설명 궁금하시다면 저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P 짠! 뭐가 달라졌는지 일단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자, RP만 해도 2% 넘게 받을 수 있다.
RP 금리는 구조적으로 여기 진짜 높고 여기 진짜 낮고 그렇게 큰 차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따로 특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어차피 단기 채권 영향 다 받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받는 겁니다. 미세한 차이만 있을 건데 러프하게 딱 봤을 때 RP를 이용해서 우리가 2%는 넘게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디가 제일 높은지 한번 볼게요. 자, 수시형 어디가 제일 높나요? 한투, 한투 2.25%. 그리고 한 달 묶으면 키움, 키움 2.4%. 자, 두 달 묶으면 NH, NH 2.5%. 키움, 키움 2.5%. 자, 세 달 묶으면 NH, NH 2.5%. 키움. 키움 2.5%. 자, 91을 이것도 근데 세 달 기준으로 한투, NH, 키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91일까지로 표기 막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본다면 세 달 묶을 때 한투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투, NH, 키움. 그리고 특판이 있어요. 오, 3.4% ISA 특판이 있습니다. 자, 3.4면 괜찮으니까 요거는 세 달 정도 묶는 거 ISA 전용 특판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신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80일 묶어두면 한 6달 NH, NH 2.5%. 자, 270일 한 9개월 묶으면 NH, NH 2.5%. 그 다음에 거의 1년 어디가 제일 높나요? 이것도 NH.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 미래셋 2.55%가 제일 높군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파킹에 둘 거면 한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묶어둘 거면 키움, 긴 기간 묶어둘 거면 NH, 1년 딱 묶어둘 거면 미래. 딱 됐죠? 자, 다음은 달러 RP입니다. RP인데 이거 달러로 환전하고 나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있게 되죠. 근데 10달러, 100달러 수준입니다. 10달러면 15,000원, 100달러면 15만 원 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높았는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수시형은 어디가 제일 높나요? 수시형은 한투. 한투 3.4%. 우리나라는 아까 2.1부터 시작해서 네. 1, 2, 3, 4, 5 정도 갔고 제일 끝에 끝났던 게 한 2.5 정도. 그러니까 2% 초에서 중반 정도라면 달러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거의 3% 중반부터 시작된 느낌까지 듭니다. 한 달 묶어 둘 거면 한투, 한투 3.45%, 하나, 하나 3.45%, 키움, 키움 3.45%, 신한, 신한 3.45%. 자, 두 달 묶어 둘 거라면 한투, 한투 3.5, 키움, 키움 3.5, 신한, 신한 3.5. 자, 세 달 묶어 둘 거면 한투, 한투, 키움, 키움, 신한, 신한. 자, 6개월 묶어 둘 거면 한투, 한투, 키움, 키움, 신한, 신한. 자, 9개월 묶어 둘 거면 한투, 한투. 끝. 자, 1년 꽉 채울 거라면 한투. 한투. 오, 간단하죠? 이거는 한투네. 달러 RP를 이용하실 경우에는요, 한투가 금리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네. 이전에 자료를 비교했었잖아요. 한 0.1에서 0.2 정도씩 떨어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군요. 그래도 다 같이 떨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눈에 많은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MM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MF는 일반 펀드이기 때문에 연금에서 또는 IRP에서 그냥 편하게 매수 기계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요즘에는 ETF가 나와 있어가지고 액티브성을 띈 것들은 또 ETF로 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ETF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MMF ETF의 금리 비교입니다. 코덱스, 타이거, 라이즈, 원큐, 플러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총은 다 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겠죠. 이것도 어쨌든 예상하는 수익률이잖아요. 이 자체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펀드는 미래를 약속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이라보다 최근 기간 동안에 확정된 수익률을 가지고 와서 미래를 추측하는 거죠. 우리가 이 MLF에 파킹해 두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까 앞에 보였던 RP 그리고 뒤에 나올 발행음, 이런 것들의 장점 뭐예요? 금리가 확정되어 있어요. 미래의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나는 높은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기간 정하고 넣는 거니까. 하지만 MMF를 ETF를 만드는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건 수시형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뽑을 수 있다. 갑작스레 오늘 당장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간을 묶어놓은 기간형들은 기간을 못 채우게 되는 거지만, 이런 ETF는 그냥 바로 빼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그냥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실부담 비용률 참고 삼아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최근의 수익률은 어떤가? 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자,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 누가 제일 좋나요? 코덱스, 코덱스. 세 달 동안은요? 코덱스, 코덱스. 자, 6달 동안은요? 코덱스, 코덱스. 그리고 1년은요? 코덱스와 플러스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과거의 정보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최근에 이렇게 수익률을 잘 냈구나 이 정도만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깻님이 커피숍에 투자를 해보고 싶어. 강남에 커피숍 진짜 많죠? 어디 투자할 거예요?
스타벅스. 아, 브랜드 선호를 한다면 나는 원큐가 좋아요 이런 게 브랜드 선호겠지만 아 그래 뭐. 그게 아니라 숫자만 본다면 장사 잘 되는 데야겠죠. 네. 최근엔 잘 됐던 데가 앞으로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진짜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최근에 코덱스 잘했다. 미래는 당연히 아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에 3% 줬죠. 1년 기준으로 볼 때. 네. 저만큼 안 주겠죠. 금리 낮아졌으니까. 과거 1년보다 미래 1년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이 3% 받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만약에 RP 정도보다 운 좋으면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나오겠지. 2점 몇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주식 계좌에서 내가 사고 팔 목적으로. 네. 주식 계좌에서 계좌를 옮기지 않고 파킹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유가 이체 한도 같은 것들이 때로는 되게 걸리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MMW행 CMA가 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돈을 옮겨 놓잖아요. 빼올 때 이체 한도에 계속 걸려가지고 여러 번 옮겨야 되거나 여러 번 옮길 때마다 이체 수수료 막 나오죠. 그리고 그 날 한도가 막 다 차면 다음 날 옮겨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주식 계좌, 증권 계좌, 위탁 계좌 그 계좌에서 그대로 MMF를 사둔다면 한도가 없잖아요. 엄청 편한 거죠. 그래서 파킹 용도로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MMF는 수익률을 보면서 이걸 막 바꾼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자금, 투자를 사기 위한 증권 계좌 안에서의 대기자금 용도로 MMF는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할 것은 CD금리 ETF입니다. 자, 한때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MMF의 수익률이 어느 순간부터 밀리게 되면서 요새는 언급을 잘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파킹의 최강자였던 CD금리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에는 5개만 또 가져왔습니다. 먼저 코덱스, 타이거, 코덱스, 라이즈, 원큐 이렇게 있고요. 시총 8조, 4조, 2조, 1조 2천억 다 큽니다. 최근 한 달 누가 잘했나요? 타이거 코덱스 라이즈? 타이거, 코덱스, 라이즈. 이 봐요. 이게 또 희한하잖아요. 반대로 나옵니다. 희한해요. 자, 최근 3달 누가 잘했나요? 코덱스 코덱스 플러스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있나 봅니다. 플러스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항상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명시해 둔 거라고 했습니다. 저 명시는 안 못하거든요. 그 다음 6개월은 누가 잘했나요? 코덱스 코덱스. 1년은요? 코덱스 코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품이 매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CD금리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들이 최근에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CD금리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채권형 상품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 비슷하게 금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MMF를 이용하는 것들이 좋아 보인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대망의 발행어음입니다. 진짜 발행어음 이 네 글자가 제일 많이 나온 채널이 우리가 아닐까요? 근데 진짜 낯설긴 해요. 어음이라는 것도 내가 사고 팔 일도 없죠. 어음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거기서 봤어요. 국가의 보도의 날. 맞아요. 종이로 사시던데 물건을. 그냥 외상값 적어놓은 게 어음입니다. 누가 이걸 공증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만의 계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사사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기업어음인 거잖아요. CP입니다. CP. 컴퍼니 페이퍼예요. 자, CP는 어음이고요.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채권이라는 것을 찍어낼 때는요. 모든 증권신고 다 써가지고 다 제출해가지고 절차 엄청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어음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냥 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돈 필요하니까 더 찍어낼게요. 사가세요.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음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즈음에 IMF를 겪었던 많은 세대에서 제가 발행어음 얘기할 때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심지어.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어음은 안 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안 한다는 선호가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요? 발행어음 괜찮은데? 했더니 저 옛날에 어음 때문에 너무 고생한 게 있어서 어음은 안 해요. 그래요? 그러면 RP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에서 오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요. 앞에 발행이 붙으면 이건 새로운 상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발행어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상품이기 때문에 영어로 표기를 안 합니다. 얘는 특이하게 발행어음인 거예요. 자, 이 발행어음은 괜찮아요. 다시 한번 봐보시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안전장치가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본금 요건부터 해서 그거 말고도 요건들 되게 많아요. 이런 많은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2026년인 이 시점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옛날처럼 터지기를 걱정하는 건 너무 과해요. 제 기준에서는. 그거는 확률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번개도 맞을 수 있는데 별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자, 눈길이 미끄러져서 크게 다칠 수 있죠. 눈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만나고 결혼하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죠. 그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가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큰 증권사들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 발행은 못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면 안 된다니까.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지도 모르는 발행엄의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026년 1월 11일 기준이고요. 이게 그때그때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발행엄은 RP랑 다른 점이 있다면 최소 금액이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거. 자, 수시형 어디가 제일 높죠? 한투, 하나키움. 하나키움. 오. 이번에 발행엄 인가받은 증권사가 3개가 있잖아요. 추가됐구나. 그래서 칸이 넓어진 거죠, 이전에 비해. 그렇구나. 예. 원래는 항상 미래, 한투, NH, KB 이렇게 4개만 비교를 했었는데 자, 최근에 어디가 추가됐네요? 하나키움, 신한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랑 키움은 홈페이지 상에서 보이는데 이 네. 신한은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 출시 안 했나 보죠? 준비하고 있나 보죠? 그래서 추가가 되었는데 금리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요? 뭐요? 이런 거를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오픈 빨. 자, 오픈발이 있죠. 제가 옛날에 군자 살 땐가 그때 괜찮은 스시집이 있었는데 장사 잘 됐어요. 근데 다른 사장님이 인수를 했어요. 가게가 안 바뀌겠죠. 근데 뭔가 맛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적응 못한 거예요. 서서히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 줄 알아요? 오픈발. 거기에 그대로 싹 인테리어 바꿔가지고요. 새로운 스시집인 것처럼 차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가게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가게네? 하면서 들어가 보는데 그 사장님인데? 그런데 메뉴 싹 바꾸고 기계 싹 바꾸고 하다 보면 여기서 또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어떤 서비스든 항상 처음 오픈을 할 때는 마케팅을 위해서 제대로 이게 금리 이벤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겠죠. 수익보다 모객. 점유율이다. 네, 모객이 더 중요하다. 근데 좀 대단한 게 한투가 원래 비교적 다른 증권사에 비해 높잖아요. 보통 높았죠. 근데 항상. 거기에 맞춘다는 게 딱 맞는 게 약간 터줏대감과 같은 금리를 가지고 나온 이 루키들과의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자, 한 달 묶어 두면 하나키움? 이야, 역전됐네요. 하나키움 2.4%. 2달 묶어 두면 하나키움? 하나키움. 자, 3달 묶어 두면 KB. KB 갑자기 왜 높아? KB는 확 높은데 90일부터는요? 희한하네요. 자, 6개월 묶어 둔다면 특판 있네. 근데 특판은 사실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그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지? 신규나 휴먼일 경우라고 말해요. 휴먼이면 사람인가요? 아니 휴먼 아니에요? 휴면 맞다. 휴먼 신규거나 사람이면 되는 거네요. 여러분, 신규거나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원래 특판은 본인 증권사에서 신규나 휴면 고객 대상이잖아요. 기준이 있겠지만. 그렇죠. 자, 휴먼일 가능성 높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좌를 틀 때 여기 앞에 있는 미래나 한투 이렇게 좀 큰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름 그동안은 약간 중소형사라고 좀 보여졌던 이 하나 쪽 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낮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목돈을 파킹할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 쪽에 계좌를 터서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 의도로 지금 특판 하는 거죠 또. 그리고 휴먼일 가능성 휴면일 가능성보다는 신규 가능성이 클 것이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특판을 이용해서 이 금리를 이용해서 계좌를 새로 트는 사람들을 많이 좀 모으자 이런 취지인 거죠. 보통 특판이 그 목적 자체가 그런 거죠. 저 특판 가지고 적자 아니면 무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객을 하겠다라는 마케팅 비용을 쓰는 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요. 휴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증권사도 보통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계좌가 있는데 잔고가 10만 원이 되지 않은 채로 1년이 지나면 휴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를 매번 새로 틀 필요 없이 터놓고 출금 다 하면 1년 지나면 신규 고객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 있다가 우리가 지금 평생 앞으로 한 30년 투자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30년 중에 여기 떠나 있다가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돌아가거나 이러면 휴면 혜택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행업만 가지고도 계속 경쟁을 좀 해준다면 언제나 우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런 걸 잘 챙기는 게 맞고만 투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걸 볼 때 지금 보면 자, 하나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3.4%짜리 특판 딱 봐도 여기서 제일 높죠. 네. 그리고 시장 조사 했겠죠, 당연히. 지금 딱 보면 2.7 정도 주는 게 평균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KB가 유난히 높게 주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주는 게 특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특판은 시장 균형이 아닌 거예요. 작정한 것 같다. 그렇죠. 이거는 회사에서 그냥 마케팅 하겠다라고 돈을 아예 쓰는 개념이니까. 자, 9개월 묶어 둔다면 당연히 특판이겠죠. 3.6% 하나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묶어 둔다면 어디가 젊나요? KB 하나.
KB 3.2, 하나 3.2. 오히려 역전이네. 특판을 하는 게 얼마나 이제 높아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립식, 적금식으로 발행만 하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있는 곳은 한투 NHKB고요. 금리는 한투와 NH가 4.35%로 제일 높습니다. 적립식이라서 높은 거죠? 네. 실효 수익률은 이걸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가집니다. 진짜로? 예금 2% 할 때 적금 한 4% 해요. 원래. 자, 적금은 내가 돈을 계속 나눠 넣잖아요. 1년 내내.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넣은 거의 12월 달, 11월 달 얘네들은 거의 이자 안 붙고 나오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내 원금 대비해서는 실수익률 되게 낮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돈을 쪼개서 넣어야만 하는 목적일 때 원금 쌓이는 것과 함께 누리기 위한 상품이 이제 적립식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엄청 많이 추천하고 다녀요. 머릿속에 이걸 외워두고 만난 사람마다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면 사촌 동생 이제 취업하고 나서 형 나도 이제 뭔가 계획을 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열정이 좀 올라오거든요. 이제 입사하고 한 3달 동안 펑펑 쓰고 3달 때쯤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적금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적금 대용으로 투자를 해라고 하면 아직도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하기 전에 야, 적금할 거면 그냥 이거 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금리는 은행이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적금이 더 높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대금리요? 그렇죠. 우대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증권사는 오히려 장점은 뭐죠? 조건 없어도 되죠.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맞추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4.35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발행엄을 2026년 1월 기준으로 한다면 자, 그냥 기간 안 정하고 싶다. 어디죠? 한투, 하나, 키움. 한투, 하나, 키움 2.4%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낮은 기간 동안 묶을 거면 하나, 키움. 하나와 키움입니다. 이야, 둘 다 루키가 지금 엄청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일 딱 묶을 거면 KB. 그 다음에 좀 긴 기간을 묶고 싶다. 하나. 하나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높죠. KB랑 하나 둘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요렇게 음. 이렇게 묶을까요? 음. 자, 전반적으로 길게 한다면 KB와 하나증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 꼭 가고 싶다면 한투, NH. 한투 NH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RP는 수익률이 비교적 낮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막 증권사를 옮겨 다니면서까지 비교를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발행검은 좀 차이가 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자금을 옮겨 다니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아 진짜?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게 특판일 경우에는 한도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아. 이거 인당 한도가 있겠죠? 그럼 계좌를 새로 터서 아까 휴먼인 경우 아니 계속 웃겨. 신규 계좌를 경우는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도가 있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특판 빠꾸미 알죠? 거기 하고 해지? 네, 뽑아가는 사람이죠. 특판 빠꾸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계좌, 자녀 계좌, 남편 계좌, 부모님 계좌, 장인어른 장모님 계좌라고 해가지고 계좌를 한 몇 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계좌들입니다. 쫙 가지고 와가지고 한도가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럼 1, 2, 3, 4, 5억, 5억을 넣어가지고 금리 지금 몇 프로예요? 많이 차이 나면 지금 0.8%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 정도 올리면 얼마예요? 5억 0.8%는 얼마예요?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를 내는 게 충분히 행동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파킹 용도로 하는데 야, 거기 한 300만 원 들어있는데 2.4나 2.1이나 차이는 없죠. 하지만 특판 빠꾸미들을 이거 보고 오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증권사가 달라진다는 그런 귀찮음만 없으면 할만하네요. 네. 예전에 이벤트 하고 이럴 때 증권사 하나 다시 터서 그쪽으로 옮기자 이러는데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의 참 성향이 다른 것 같아. 저는 그 정도의 기차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계속 트는 거 5분이면 되니까. 그리고 돈을 옮기는 것도 바로 되니까 수수료도 심지어 없어요. 그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금리는 플러스 0.5에서 0.78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계좌 트는 거는 영원이잖아요. 그리고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근데 왜 안 해요? 아니 저도 귀찮아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뭐 다른 주식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친구는 주식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발행엄 이거에만 묶으니까 이왕이면 높은 데 넣으면 좋잖아요. 그건 옮겨야죠. 근데 아 귀찮다고 안 하더라고. 뭐가 귀찮은지 궁금합니다. 내가 쓰던 증권사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귀찮은 것 같고 앱을 바꾸는 거? 어. 앱은 그냥 마켓 들어가면 다운로드 1분 만에 되죠. 요새 5G. 게다가 다운로드 할 때 공짜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회원가입 대충 하면 얼굴 인식 착 하면 금방 로그인 되거든요, 요새. 신분증 열어야 되잖아요. 아이, 그 사람은 감싸지 마.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땅 파도 5만 원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웬만큼 야근해가지고 야근수당 5만 원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 투자금이 몇 천이라는 기준 하에 저렇게 막 1%의 차이를 만들어내면 저게 실제로는 수십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십만 원을 위해
내가 몇 시간 야근하는 것보다 여기에 한 30분의 시간을 더 쓰는 게 실제로는 낫다. 그쵸, 숫자만 보면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자, 빨리 준비해봐요. 어떤 논리를 내가 해줄게. 옆에서 넌 보고 있어. 신분증 내가 찍어줄게. 어때? 근데 제가 귀찮은데? 참 묘해요. 그런 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진짜. 그 실제로는 MTS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치, 안 들어가지. 거의 안 들어가는데 맞아. 막 싫어. 왜 새로 아이콘 하나 더 생기는 게 싫어. 막 이런 이유가 생기니까 맞아. 그럼 내가 기존 거 없애주고 깔아줄게. 잘 설득해봐요. 한번 해보죠 뭐. 아 근데 이미 발행은 묶어가지고. 몇 개월로 묶었어요? 6개월. KB거든요. KB 6개월이면 금리 그래도 나쁘지 괜찮다. 않죠. 나쁘지 않다. 단점이면 지금 다른데 1년짜리랑 거의 비슷한 금리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그래도 잘 꼬드겨봐요. 자, 발행업을 하고 있다가 사실 예금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됐어. 현금이 된 겁니다. 그 시점에 새로 가입할 때 비교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비교 한번 해보고 여기가 제일 높네? 이렇게 옮기는 거. 성공 여부 매우 기대됩니다. 준비 잘해가지고 작전 3개를 짜가지고 그 친구의 수익률을 올려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혼자 너무 가지 말고 주변에 좀 올려줘요. 남의 꼭 해주는 거 되게 귀찮아해. 이타적인 투자자가 됩시다. 알았죠? 네. 자, 이번에는 달러 발행업입니다. 아니 이게 앞에는 키움이랑 하나가 들어있었잖아요. 네. 근데 달러는 찾아보니까 안 뜨더라고요.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전히 4개. 네, 그래서 기존이랑 똑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달러 발행업은 달러로 매수를 해야 되고 500달러나 1000달러 정도의 최소 투자금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시형 어디가 제일 높나요? 한투. 한투 3.7, 30일 한 달은요? 한투. 한투 3.7. 자, 60일 두 달은요? 한투. 한투 세 달은요? 한투. 한투 6개월은요? 한투. 한투 270일 9개월은요? 한투. 한투 그냥 입 아프니까 한투. 한투 적립식은 여기만 있네요. 4.2까지. 자, 달러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내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 달러를 이용해서 일정한 금리를 얻는 발행업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한투의 상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기 채권입니다. 아예 채권들 중에서요. 단기 채권이라는 걸로 아예 발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 아주 우량한 채권들이 이제 만기가 아주 짧게 1년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단기 채권 영역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단기 채권의 활용법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계좌를 우리가 바꾸지 않고 파킹 통장으로 돈을 옮겼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내가 이용하고 있는 그 계좌 내에서 파킹하는 용도로 사두기에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MLF 사두는 것처럼 단기 채권도 ETF 형태로 사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ETF들도요, 미래에 얼마 줄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힌트는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순간에 개별 채권들의 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금리는 얼마일까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월 9일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 보면요, 국고채 1년 이내 단기가 2.5%.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려고 하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약간 2점 중반대로 맞춰지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 비슷비슷한 겁니다. 이런 친구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봤을 때 이 사이에 유난히 위험한 건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 중에 높은 걸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더 올리겠죠? 가격이 오르겠죠? 자, 채권의 특징은 뭔가요?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떨어진다. 금리가 낮아지죠. 그럼 얻어갈 수 있는 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높은 걸로 또 가겠죠? 결국에 단기 채권이란 범주 내에서는요, 비슷하게 다 맞춰지는 게 원리인 거죠.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요, 우와, 이렇게 올랐어요? 우와, 진짜 많이 올라왔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기준금리는 변화가 없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오르고 이러는 게 웃겨요. 좀 그렇게 신기해요. 웃길 것까지는. 네, 신기해요. 근데 그게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정책적인 그냥 목표, 의지를 나타낸 것일 뿐이고 그걸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 이 시장금리는요, 시장에 존재하는 채권 투자자들의 심리의 결과물이라고 했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선반영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자, 주식에서 선반영은 아주 간단해요. 이 기업이 돈을 더 벌 것 같으니까 미래에 돈을 더 벌 거다라는 걸 땡겨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게 선반영입니다. 그럼 채권에서는 어떤 게 선반영이겠어요? 자, 지금 기준금리는 우리가 2.5였잖아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죠. 장기금리. 근데 반대로 지금 기준금리는 낮췄지만 금리 별로 안 떨어질 것 같다, 또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매수를 할 때 미래에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매매를 합니다. 결국 어쨌든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금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주식시장과 다른 점은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개인이 없습니다. 없다고 볼 정도인 거죠.
그렇다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갖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또는 야 그냥 사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름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 시장의 금리의 전망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준금리와 단기금리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장기금리, 시장금리를 함께 고려하면서 지표로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은 지금 시점에서 내가 채권을 이용한다면 작년보다는 금리가 좀 높겠구나, 내 수익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단기 채권 굳이 우리가 파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단기 채권을 골라가지고 매수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ETF를 이용하는 게 좋을 텐데요. 또 대표적인 ETF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코덱스, 타이거, 소울, 타이거, 코덱스 1조씩 하고 7,000원 넘습니다. 충분히 크죠? 자, 최근 한 달 동안 누가 제일 잘했나요? 코덱스. 코덱스와 소울. 3개월은요? 솔. 소울. 오. 그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 6개월은요? 솔. 소울. 1년은요? 솔. 소울.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의외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 채권의 강자가 키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전통적으로 좀 시장의 생각 같은 게 조금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건 액티브잖아요. 네. 자, 단기 채권을 액티브성으로 해주는 것은 솔이 계속 잘해주고 있다 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좌내에서 어떠한 주식을 수익 실현을 했든 현금이 왕창 생겼을 때 이걸 막 오래 빼둘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잠시 머무를 것 같아요. 그러면 빼가지고 또 RP 매수해주고 이러려면, 또 RP 같은 거 매수하려고 그러면 또 유상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 다 귀찮잖아요. 그냥 며칠 둘 것 같은데, 일주일 둘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 현금을 그대로 이 계좌 내에서 ETF를 사두면 되는 거죠. MMF도 좋지만 여기 보면 단기 채권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별로 안 바뀌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다 같이 내리고 다 같이 올린다면 별로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무조건 이 증권사가 짱이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금리구나,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MMF들은 이 정도 수익률이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이전에 컨텐츠 찍었을 때는 사실 RP고 CD고 MMF고 잘 모르니까 개념에만 좀 집중해서 이거 영상을 찍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금리까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돈을 묶어둬야 되는 상황도 막 있으니까 지금 되게 와닿아요. 이렇게 표 정리해 준 게. 그러니까 그쵸. 고마운 걸 알겠다는.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해보면 진짜 귀찮아요. 아니 그 진짜 전에는 진짜 뭐 옆에서 너무 좋죠? 저장해놔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장을 할까? 막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저장을 왜 하는지 알겠어. 약간 보고 나서 그 친구가 지금 KB에 있지만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표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때 또 바뀌기도 하고, 그 시점에 금리가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어디 가가지고 매번 외우고 있지 못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대화하다가 요즘 뭐 해요? 저 예금하는데요. 예금금리 얼만데요? 3%입니다.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어때요? 아까워.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증권사의 발행금 특판으로 하면 막 3.6까지 얻을 수 있어요. 기간도 오히려 더 짧아요. 막 이런 거를 팁처럼 알려주면 이거 되게 좋죠. 그치. 왜냐면 이걸 비교하지 않으면 그게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좋네. 제 주변에 진짜 전부 다 그렇게 파킹한 애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파킹을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요새. 진짜? 자, 하나씩 채워볼게요. 첫 번째, 원화 RP 하려면 기억 안 나는데? 컨닝 안 해도 된다면서요? 이 정도로 기억 안 날지 몰랐습니다. 자, 수시는 한투, 기움, NH, 미래순입니다. 자, 그냥 만기 순으로 그냥 쭉 적읍시다. 자, 수시형은 어디였나요? 한투. 그 다음에 약정형 기간을 정할 때는요, 기간 짧은 거는 기움, 기간 좀 긴 거는 NH, 그 다음에 1년 꽉 채운 거는 미래. 자, 달러 RP는요, 기억 안 나죠? 들어가 볼게요. 답이 심플하다. 답이 심플하다. 좋다. 자, 수시형은 한투, 약정형은 한투. 끝났습니다. 자, MMF ETF 요즘에는 이게 좋다고 했습니다. MMF ETF는 어디가 좋았나요? 코덱스일 것 같은데? 코덱스 머니마켓. 여기는 이제 증권사의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ETF 회사 이름이 나오게 되죠. 자, 코덱스 머니마켓이 이제 코머액까지 적어야 되나? 코머액. 코 막힐 때 못 뿌리는 액 같다. 그러니까 코머액. MF는 코머액. 그 다음은 자, CD금리 ETF는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컨닝 봅시다. CD금리 ETF는 코덱스 플러스. 코덱스 플러스군요. 그러면 CD금리 플러스이니까 코시플레이하드 맞겠죠? 코시플. 우리는 이제 점점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원화 발행어음은
발행음이 메인이 되겠죠. 원화 발행음 수시형 아까 봤죠. 수시형은 한투, 하나, 큐움, 그 다음에 짧은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원화 발행음을요 수시형으로 묶어둘 거라면 한투, 하나, 키움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높았고요. 자, 약정형의 경우에는요 짧은 기간은 하나 키움, 하나, 키움, 긴 기간은 KB, KB, 하나. 그 다음에 적립식은요 한투 NH. 자, 그 다음은 달러 발행어음. 자, 달러를 가지고 이거 계신 분들 깔끔했잖아요. 한투였죠? 오, 달러 발행음은 수시형도 한투, 한투. 약정형도 한투. 그 다음에 단기 채권 ETF는요 솔. 솔. 이름 뭐였지? 솔초. 솔초액. 아 진짜 줄임말 너무 좋아해. 칼이 부족해요 이게. 그리고 상품 이름 너무 길어서. 근데 말 줄이는 거 재밌죠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투자 계획을 싹 정리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요, 목돈이랑 적립식이랑 투자가 그렇게 다를까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목돈도 투자하고 적립식도 투자합니다. 가지고 있는 대부분을 투자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론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온 이 현실에서는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돈은 주로 예치? 그렇죠. 주로 파킹해요. 그 다음에 적립식은 부담 없이 그래도 투자를 시작하는 것, 이 정도가 그나마 시작 단계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새해에 또 이런 콘텐츠를 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그냥 예적금에 뒀던 돈들이 아깝게 느껴질 겁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왜 이렇게 금리 차이를 나게 둘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 가지고 올 때요 좀 막연하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갖고 오지? 근데 파킹도 되게 많잖아요. RP라고 했나? 뭘 해야 되지? 특판도 뭐 있다던데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딱 그거네요. 요즘은 더더욱 코스피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더더욱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많기도 하면서 저 목돈으로 주식 못 사요.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모아둔 목돈이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1단계로 이렇게 증권사의 계좌로 파킹을 해두고 거기서 일부 뽑아가지고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야 할 때입니다. 자, 주식이 많이 올라왔죠. 오른 건 좋은데 올랐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인데 이럴 때 목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아마 말릴 필요도 없어요.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실 거예요. 보통 그러실 거고 지금은 그런 돈들은 파킹해서 깔끔하게 그냥 한 1년이고 이렇게 묶어두고 기다리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조합 진짜 좋은 게 제가 옆에 친구가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목돈은 발행업에 묶어두고 매월 적립식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자산을 2개씩 매월 샀어요. 1년 동안. 근데 여전히 막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 투자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용도로는 이게 정말 좋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이걸 느끼게 됩니다. 투자도 이렇게 안전한 게 있네?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몰랐듯이 저도 증권사 가면 주식밖에 없지, 오히려 다른 거 있으면 선물 옵션 막 이런 생각만 했지 거기에 채권이 있고 뭐 RP가 있고 발행음이 이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필수 지식처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곰곰이 분들은 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틀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